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운해 활동은 무조건 그냥 은미체예요. 은미체. UI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럭 활동. 기본이 블럭이에요. 블럭이 돼야지 이제 다른 걸 하거든요. 그래서 블럭 활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클레이. 요 세 개가 기본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활동으로는 수영, 또 검도, 태권도, 합기도, 또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활동으로는 이제 퍼즐, 또 바둑, 오모, 장기, 체스, 이런 게 있어요. 그 설명서 보고 따라 만들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중에 그 전에 이제 클래식 블럭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놀았던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원래 자유롭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책류가나 이제 공부 위주로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창의에 관련된 뇌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애들을 강제로 이제 막 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기존부터 좀 만들기를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늘려서 하는 게 좋아요. 한 60개월까지는 클래식 블럭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애들은 만든 양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설명서 보고 만드는 그거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 시킬 때는 설명서 보고 해야죠. 설명서 안 보고 레고 그림만 보고 맞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공간 지각 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에 있는 구조까지 아는 애들인데, 근데 이게 피스가 많은 애들, 피스가 많을 이럴 때는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피스 조각이 많이 남기는 하지.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걸 보고 안다는 거는 이 구조 파악까지 한다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더 뛰어난 애들이죠.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이게 피스가 남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은 60개월까지는 클래식 블럭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중국 그 테무에서 산 건데 아마 한국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애들 놀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그림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없애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도 괜찮아요. 네, 어서오세요. 같은 레고 2개 사서 한 개는 설명서 보고 맞추게 한 다음 나머지 레고는 설명서 안 보고 기억해서 맞추게 하는데, 그거 한 번 만들고 두 번째 거는 안 보고 만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방법도. 아이가 뭐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방법 써도 돼요. 돈은 더블로 들지만은. 네, 어서오세요. 자, 7세 퍼즐 100피스 정도는 혼자 하는데 큰 퍼즐이에요. 하고 있는 브랜드는 100피스 다음에 250피스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줄 만한 브랜드 있을까요? 아니, 250피스 사서 해볼까요? 그거 250피스짜리 살 때 이거를 하루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게 중급 단계, 그러니까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거나 또 중급에서 고급 넘어갈 때 갑자기 레벨이 확 뛰어요. 그때는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두고 하는데, 이걸 할 때 100피스짜리랑 250피스짜리랑 두 개를 같이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는 100피스로 하다가 그 다음에 250피스짜리를 며칠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50피스짜리가 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0피스짜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250피스짜리를 몇 개를 준비해서 250피스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레벨이 확 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어덜트용, 그러니까는 블럭 같은 경우도 어덜트용하고 그전 거랑 레벨이 확 달라요. 그래서 어덜트용 할 때는 이제 애들이 보통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집중력 좋은 애들은 이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는 레벨 1에서 레벨 2, 레벨 2에서 레벨 3 올라갈 때는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갑자기 변경을 시켜버리면 애들이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기존 거도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노출만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지가 관심 있으면 하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기존 거를 없애고 갑자기 어려운 거를 갖다 주잖아. 그러면은 애들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같이 병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올려야 돼요. 병행하면서. 그 수상님 같은 경우는 이 책류가라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이 푸르미 아빠가 만든 건데,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옛날 15년 전에는 이 책류가를 아예 전혀 안 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7세 이전에는 거의 책을 안 읽혔고 7세 이후부터 읽혔단 말이야. 그때 애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었어요. 그렇잖아.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아예 책을 안 읽었다니까? 책은 학교에 가서 읽는 거야, 학교에 가서.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당연히 그 동작성 지능이 더 높은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성 지능 같은 경우는 애들 말만. 그러니까는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말이 통하고 그 정도면 돼요. 읽기 쓰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넘어가고, 그런 언어성 지능하고 동작성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넘어서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밑에 쭉 내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국공립초등학교 수업을 1, 2교시에 붙여서 하고 3, 4교시 붙여서 하는 초등학교인데 80분 수업에 10분 쉬는 초등학교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견해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그 학교가 뭐 실험 위주로 한다든지 또는 동작 위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붙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크다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1, 2학년에 공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80분을 한다. 아, 이거는 문제예요. 애들이 그 정도까지 버티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놀이식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 위주로 하는 데인데 80분을 붙여서 한다? 아,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을 무엇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자연님. 돌쯤부터 4살 초반까지 책류가를 했다가 가감이 다 바꿨습니다. 스케치, 레고, 피아노, 클레이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스케치 15분, 레고 10분, 클레이 40분 등등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합니다. 3시에 하고 나면 밥 먹고 씻는 것 빼고 다 운해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걸까요? 확실히 유치원 가는 있는 동안 제가 준비해 놓으면, 자, 49개월 여아지? 그러면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클레이잖아. 클레이 4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클레이 40분짜리를 시간을 더 늘리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는 아이마다 이제 좋아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가 클레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클레이를 메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 시간을 점점 늘려서 클레이를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가지를 먼저 2시간 이상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다 보면은 메인으로 하는 거에 최소 약 50% 정도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은 그 다음 것도 2시간 금방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메인이 되는 거를 하고, 이 클레이 활동 같은 경우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결국은 클레이가 나중에 저걸로 되거든요. 피규어.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한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면은 이 피규어 만들기 그 점토 사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고는 나중에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레고는 메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못해도 세컨 정도는 가주는 게 좋아요. 자, 25개월 남아입니다. 아이가 퍼즐은 아직 어려운지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25개월이면 퍼즐 4피스짜리로 하면 돼요. 4피스. 자, 퍼즐 그림 보고 장면을 묘사하면서 문장을 말하는데 혹시 책류가 부작용일까요?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퍼즐 그림을 보고 아이가 어떤 걸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25개월이잖아요. 25개월이면 아직 뇌가 완성 전이에요. 36개월 정도 돼야 뇌가 완성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위에 박자연님이 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는 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얘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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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퍼즐부터 해서 뭐 만들기든 그리기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6개월 지나서 메인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쭉 나가고, 남자아이면은 이제 주 메인을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블럭. 블럭을 중심으로 하고, 집에 교구는 다 치우시고 자석 블럭 다 치우세요. 교구 자석 블럭도 다 치우세요. 자, 혁신학교예요. 혁신학교 그러면 그 스케줄표를 좀 보시고요. 혁신학교면은 아마 그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아마 80분씩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 또 혁신학교로 많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쪽 학교 분위기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근데 혁신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는 아이 공부 쪽보다는 이제 두뇌 활동 쪽으로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내시는 게 좋아요. 유치원 고르는 법 또 유치원을 학습식으로 보내면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아이가 지능이 IQ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심하게는 ADHD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유는 안 가는 게 맞는 거고요. 학습식,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들어간데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어리면은 유치원보다는 그냥 일반 어린이집을 추천해요. 그냥 어린이집. 그리고 좀 놀이식 유치원을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규칙 교육 강요 안 하는 데가 더 좋아요. 아이를 좀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일반 유치원 종류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엄마가 봐주시는 거면은 애들 웬만하면 방과후 활동 안 하고 바로 빼와서 엄마랑 같이 이것저것 하는 게 더 좋아요.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건데 아이는 좋아하는데 주제가 우주라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주제랑 일치하네요. 유치원에서 원래 우주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이 우주라는 게 공상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엄마들도 그렇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우주를 하면은 오히려 창의성이 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아 시기 때 하는 이런 우주는 오히려 공상력을 떨어뜨리면서 공상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또 창의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애들은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오징어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상상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팩트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상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결벽증 한번 물어보세요. 내용 제가 한번 볼게요. 질문 올려주세요. 자, 민콩이님, 예비 초등 남자아이인데 한글 읽고 쓰는데 영어 교육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글, 그러니까 모국어가 최고 확장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이때 한자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영어 학원에 가서 읽기 쓰기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영어라는 게 안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학교에서 영어를 3학년에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모국어가 다치지 않고 최대 미니멈으로 내려놓은 게 3학년인 거야. 그러면은 영어를 아예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애들 저녁밥 먹을 때 팝송 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익혀놓고 2학년 2학기 때 영어 교과서를 구해온 다음에 한 번씩 쓱 읽으면서 가세요. 그거하고 2학년 전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쟤는 권장하는 게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달 살기 하세요. 한 달 살기. 그러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걸 더 권장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하는 이런 영어보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있잖아요. 그때 필리핀에서 한 달 살기를 해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영어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애한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때부터 하는 게 더 나아요.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중에 나와 있는 공간지각 교구들이 두정의 활동에 좋으나요? 자, 일단은 교구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 교구라는 게 원래 발달 지연된 아이들이 쓰는 게 교구예요. 발달 지연. 그냥 블럭 활동 있잖아요. 블럭 활동. 특히, 나중에 하는, 한 6살, 7살 넘어서 이게 매뉴얼대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두정엽 활동이에요. 굳이 비싸게 교구 살 필요 없이요. 그냥 블럭 활동 시키면 돼요. 그 매뉴얼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클래식 블럭으로 막 껴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다 두정엽 활동이에요. 그리고, 바둑, 오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퍼즐, 이런 것도 다 두정엽 활동이에요. 그 공간지각. 공간지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블록 활동, 그런 거 하면 돼요. 따로 교구할 필요 없어요. 다 의미 없는 거고, 그런가, 책류가 해가지고 애가 멍청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하는 게 이 교구 활동이에요. 자, 눈높이 수학 덧셈 시키고 있는데 초일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늦는다고 난리예요. 사고력 수학학원 보내야 할까요? 저 학군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놈 거는 뭐만 하면 늦었대. 특히 학군지. 그 늦었다고 난리치는 엄마들이 다 몇 살이에요? 동갑내기예요. 아직 육아하기도 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는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학원은 다닐 필요 없어요. 사고력이 된 애들이 갔을 때 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학군지 애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력이 거의 제로급이에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학원이라는 게 학군지에서는 원래 맞지가 않아요. 굳이 그런 데 보낼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거에 맞춰서 학군지면은 플러스 한 학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플러스 한 학기. 다른 엄마들 하는 거, 그거 굳이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미친 짓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한 학기 선행만 하시면 돼요. 한 학기. 학군지면은. 그리고 아이가 좀 잘 따라간다 그러면 딱 1년 선행만 하세요. 1년 선행.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막 늦었다고 해가지고 설레발치는 엄마들 애들 3학년 되면 애들 다 바꿔요. 초등학교 과정도 끝마치지도 못하고 애들 다 그냥 끝나요. 자, 초2 학폭이 있는데 학폭이 보통 몇 학년부터 일어나느냐고요? 빠르면은 어디부터냐면은 유치원 7살부터 일어나요. 요즘 학군지에서 애들 ADHD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보통 7살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ADHD 걸린 애들이 이제 폭행하기 시작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ADHD 걸린 애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역류 나온 아이들, 역류 나와가지고 실패한 아이들, 요런 애들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왕따를 시켜요. 그게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요. 자, 예전에는 쓱쓱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요즘은 그림 그리는데 요즘 좀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냐고 계속 물어봐요. 유치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어렵다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하고.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근데 유치원 자체가 만약에 학습식이거나 선생님이 비교질을 많이 하거나 또는 엄마가 거꾸로 비교를 많이 한다거나 또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잘해야 된다고 이제 푸시를 했거나 이거는 엄마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담임 선생님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선생들이 비교질을 했을 때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비교질은 뭐예요? 좌뇌예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원인을 좀 찾아야 돼요. 선생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그러면 거기를 바꿔야 돼. 그럴 필요 없다. 1등 할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즐겨서 하면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 이 아이 주위에서 계속 비교질을 하는 거야. 비교질을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면 안 되지. 그냥 애가 잘하는 거 가지고 칭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선생들이 비교질을 한다? 그럼 당장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아마 반대로 옮기셔야 돼요. 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 지능이 다 높게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다 천차만별로 태어나요. 아이들은 일단은 엄마의 기본 지능의 50%를 받고 태어나고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봐봐. 아이가 영재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군지나 이 비교질 많이 하는데 막 이런 데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학대를 많이 하는 이런 거나 엄마가 완전 극자네형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멀쩡하게 태어나도 바보가 되는 거지. 봐봐, 요즘 같은 경우 봐봐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뭐 별짓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책육아가 들어가는 순간 IQ가 떨어진단 말이야. 24개월 이전에 책육아를 하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IQ가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IQ가 높게 태어났던지 낮게 태어났던지 그냥 바보가 돼서 시작을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애들이 36개월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다 내성적이 되고 이상해지는 거죠. 요즘 제 거 강의 듣고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아이를 키워놓고 놀이터, 그다음에 키즈카페 가봐. 애들이 이상한 게 보여요. 미디어 증후군 걸리는 아이들이 보이고요. 책육아 때문에 애들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도 보이고, 영유 나온 애들이 싸가지 없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는 거야. 대치동에서 초6이 중1 선행하는 거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걸 다 뺀다고 그래도 얘네들이 중학교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3학년에 중학교까지 쭉 빼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막 넘어가는 거야. 연산 위주로 해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막 넘어가서 6학년 과정까지 다 끝내잖아. 그래서 중학교과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돼요? 안 돼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거든. 근데 얘네들이 한번 넘어가잖아? 그럼 다시 뒤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지금 학원에서도 설렁설렁 넘어가 버려. 초등선행, 우등생은 몇 월 달에 하면 좋을까요? 한글이 느린 아이요. 한글이 느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엄마가 붙어가지고 해줘야 돼요. 엄마가 읽어주면서 풀려야 돼.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초등선행은 7살 후반, 7살 10월 달부터 하시면 돼요. 7살 10월 달. 7살 10월 달까지는 아이랑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노세요. 노시고 한 10월 달부터 슬슬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한번 훑으시고요. 미리 한번 보고 가시고, 아니면은 그 우등생 같은 거 전질 사셔서 천천히 그냥 아이랑 그냥 훑고 가시면 돼요. 미리 가시면 돼요. 자, 저 고딩 때 남학생이 저한테 노래 가사에 저희 부모님 이름을 넣고 부모 욕으로 노래 부르는 애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유형이 뭘까요? 그냥 나쁜 놈이지. 그냥 나쁜 놈이야. 근데 보통 이게 지능이 떨어져서 그러진 않아. 이제 지능이 높은 애들도 그래요. 원래 얘네들이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남을 흉보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쓰레기가 된 애들이 좀 많거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뇌가 발달하지 않은 애들, 공부만 시킨 아이들, 공부만 시키다가 실패한 아이들, 우뇌형인데 우뇌를 발달시키지 않고 자네 공부하다가 우뇌 맞아 떨어진 아이들, 이런 애들이 그렇지. 대체적으로 우뇌가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공부시킨 애들이 그렇고,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그거 있었잖아, 그 사건. 그 남자 새끼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서울대 그 의대 애들 쫙 모여가지고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다가 그 자기 학과 애들, 그 여자 애들 그 나체 사진하고 얼굴 딥페이크로 바꿔가지고 한 것들. 그게 공부만 시키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돼요. 자, 책육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시켰는데 지능이 낮은 거는 그냥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저는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책육아를 안 하는 건 기본이야. 이게 옛날에 책육아를 하는 건 없었어요. 그 푸르미 아빠 그 새끼가 만든 거예요. 그 쓰레기 새끼 때문에. 그래서 지 아들 새끼도 책육아 때문에 읽기 난도가 왔잖아. 그런데도 막 책육아를 권장하고 있어. 이게 개 쓰레기 새끼예요. 어쨌든 그 책육아라는 거는 원래 없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원래 책육아는 안 하는 거고요. 놀기를 시키면 안 돼.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한량이 돼. IQ가 떨어져요. 책육아를 안 하고 놀려도 창의성 있게 놀아야 되고요. 근데 창의성이 어디서 나와요? 만들기, 그리기, 이런 활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랑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만들기, 그리기를 했고, 이 창의적 활동들, 그게 못해도 1000개 이상은 나와야 돼.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아이간에는 막 종이를 구겨놓고 이건 뭐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이런 활동이든 저런 활동이든 얘가 뭔가를 나오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아이가 똑똑해지거든. 그 상태에서 공부를 나중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애들 놀리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IQ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책육아를 했든 안 했든 그냥 놀리기만 하고 집에 와서 역할놀이만 하면은 무조건 IQ가 떨어져요.
자, 한글 느린 아이, 재능 국어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한글 느린 아이들은 뭐냐면 읽기 쓰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읽기 쓰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말하기 듣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서 엄마가 읽어주면 돼요. 엄마가 읽어주고 문제 풀고, 읽어주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재능 국어보다는 그냥 문제집. 일반적으로 문제집을 하다가 아이가 읽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국어를 하세요. 지금부터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학습지를 한다 그러면은 쓰는 것도 엄마가 다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재밌게 하다 보면은 때 되면은 한글 떼요. 1학년 때 한글 못 뗐다고 애들이 3학년 됐는데도 한글 못 읽고 못 쓰는 아이들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너무 급해가지고 또 막 애를 쫙대다 보면은 나중에 안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초1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 먹기 전에 뭐 30분, 저녁 먹은 다음에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습 복습 시키고 또 학습지 있으면 학습지 시키고 또 한자 있으면 한자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7살 때 했던 것처럼 쭉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만들기 그리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만들기 그리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저녁에 이제 그림 일기 쓰면 좋아요. 그림 일기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관찰 일기 같은 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쓰고요. 그런 거 해주고 집에다 곤충 같은 거 좀 키우면 좀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개미 같은 거 밟아 죽이지도 않아요. 곤충을 키우는데 어떻게 개미를 밟아 죽여?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키우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굳이 막 단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팝송 이런 거 좀 틀어주고요. 발라드로요. 옛날 우리나라 90년대 이런 발라드 팝송 같은 거 느린 거 그런 거 1시간만 켜놔요. 1학년 때는. 그쵸? 이게 책류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경계선 지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즘 애들 막 널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육아 때문에 그러고 엄마들이 욕심 가져서 그래요. 특히 학군지가 대량으로 나오고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증후군 그걸로 잔뜩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즘 공부시키거나 아니면은 엄마들이 게을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권장하는 육아 패턴이 본인 스스로 편하고 게으른 거야. 학원 뺑뺑이 돌린다든지 아니면 책육아. 이게 엄마들이 겁나 편한 거 아니야. 제가 하라는 이런 운해 활동을 하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이런 책육아나 또 영어 공부나 미디어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편한 거 아니야. 유치원도 이 미디어로 권장하는 것들이 뭐야? 선생님들이 편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면 편할수록 아이는 지능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편하면은. 근데 엄마가 바쁘고 애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고 애랑 말 한마디를 더 하면은 애들이 지능이 올라요. 자, 아는 지인 자녀도 저와 같이 8세 자녀를 둔 분인데 구몬으로 과학학습지를 시키고 있다고 이제 2학년 거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학사회를 미리 학습지를 시켜야 한다는 도움 될까요? 구몬 과학 그걸 직접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어머님이 똑똑하다면요. 구몬 학습지 딱 보잖아요. 분명히 던져버리실 거예요. 똑똑하신 분도 그래요. 구몬 학습지를 딱 보고 괜찮다라고 느끼면은 그 엄마는 뭐예요?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구몬 학습지를 보고 이건 뭐지 하고 던져버리면은 그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야. 직접 그 학습지를 보고 어머니가 괜찮네라고 생각하면은 어머님이 지금 IQ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몬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구몬 만든 그 아이가 자폐였어요. 그러니까는 자폐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이 구몬학습지예요. 그러니까는 구몬학습지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이의 수준을 그 정도로 보고 엄마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도 경계선급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학습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그 학습지 한번 얻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재능이나 뭐 눈높이나 여기 나오는 학습지랑 비교를 했는데 구몬이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네라고 생각하면은 엄마들도 IQ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엄마 있잖아. 그 구몬 거 보면서 2학년까지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엄마. 그 엄마도 IQ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구몬으로 성공한 케이스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애들이 ADHD 걸린 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재능학습지가 딱 중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재능학습지를 딱 갖다 줬는데 못 풀잖아.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얘네들 IQ 100 이하예요. 세이펜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세이펜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가 더 게을러져요. 더 게을러져. 그러니까 세이펜으로 들려줘서 아이가 아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아이가 게을러지면서 책을 더 보게 돼. 그러면서 문해 활동을 더 안 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야,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나는 광고가 안 들어와. 오히려 나는 고소 먹을 것 같아. 자,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8자리 곱셈도 암산으로 8자리 곱셈을 암산으로 해. 선생님이 타이머를 두고 학생들한테 암산 속도가 붙으면 더 빨리빨리 하라고 암산 훈련시키는데 이거는 미친 짓거리예요. 그 선생이 그 학원 선생이 또라이예요. 또라이. 누군지 모르니까 욕해도 돼. 미친 년인지 미친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미친 개 또라이예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암산 학원이라도 8자리를 곱셈을 암산으로 한다? 이건 미친 거예요. 일단은 여자 선생인지 남자 선생인지 모르니까 그냥 미친 새끼라고 그럴게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냥 또라이 새끼예요. 또라이 새끼. 남자 선생이 이러지 않을 텐데. 여자 선생 아니에요? 그 의미 없다는 거 알 텐데. 자, 남자애가 아기 때부터 현재 8살까지 자동차 전철에 푹 빠져 있는 경우 우뇌가 발달된 거예요. 학교 생활은 재미없다고 하네요. 요거는 조금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동차 전철에 푹 빠져 있거나 비행기 빠져 있거나 이거는 남자애들 기본 특징이에요. 그거고 학교 생활이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는 제가 상담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 저랑 따로 상담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자, 8자리 곱셈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학생들은 자기보다 높은 수를 암산하기에 가르치는 암산반이 있더라고요. 낮은 수부터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높은 수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미친 짓거리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해가지고 뭐 다른 게 효과가 좋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큐브 같은 거 이게 더 효과가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자, 아직 한글을 모르는 53개월 남아있는데 재능 피자 시작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하세요. 혼자 5 더하기 7 정도까지 손가락으로 계산할 줄 알고 수세기도 10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앉아서 학습지를 개월수 해야 되는지 망설이네요. 굳이 한다 그러면 60개월 넘어서 하고요. 손가락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는 저는 연산으로 안 쳐요. 손가락으로 하면은 전 손가락을 못하게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수세기가 안 되는 아이예요. 자, 수세기도 10가지를 1개, 2개 이렇게 세면 안 되고요. 눈으로 보고 아이가 못해도 5초에서 6초 안에 이게 몇 개인지 알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둑알 가지고 딱 꺼냈을 때 눈으로 보고 몇 개인지 알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재능 피자는 해도 상관은 없어요. 피자는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재능 수학을 하더라도 수세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수세기를 굳이 학습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바둑알이나 또는 공깃돌 이런 거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몇 개인지 알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자, 8세 여아 수강과 연산이 느려요. 그래서 저녁에 우등생 문제집으로 저와 30분 정도 하고 있고요. 눈높이 연산하고 플레이팩트 학원을 주 1회 보냈습니다. 아이가 수강각이 여전히 느려서 재정비하며 재능 수술 수학을 대체했습니다. 1학년 수학을 재능 수술로 수학, 연산, 교과, 예복수, 문제집 정도 해도 될까요? 1학년은 학교 적응 기간이에요. 아직 뇌가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절대 급하게 하면서 너무 많이 시키지는 마세요. 얘가 연산이 안 되고 이러는 게 도대체 어디 연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느린 건 상관없어요. 연산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구몬에서 하는 얘기예요. 걔네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제구 이런 미친 짓거리 하잖아. 상관없어요. 연산 느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10초 후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맞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바로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저도 봐봐요. 저도 5 더하기 8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은 보통 제가 7초 정도 걸려요.
그때 망가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망가져가지고 그런데도 연산이 느리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수학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빨리빨리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정확하게.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 잘못된 상식이에요. 높은 수를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으면 컴퓨터로 따지면 CPU가 좋다는 거고, 많을수록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지능이 좋다고 부모님들 엄청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단순하고 무지한 거야. 진짜 좋으려고 하면은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차라리 바둑 두는 게 나아요. 바둑이나 큐브가 더 나아요. 그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짓거리를 왜 해? 분명히 또 비쌀 거란 말이야. 이게 엄마들이 이 조그만 거 하나, 한 줄 이런 걸로 세뇌를 많이 당하는 거야. 야 아니야. 연산, 암산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두 자리만 하면 돼. 두 자리. 두 자리 덧셈 뺄셈. 그 정도만 이제 머릿속으로 하면 되고요. 다량의 걸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주산이 더 낫지. 주산 암산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의미 없어요. 이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자, 40개월 아기 운에 육아하고, 운동 실력이 갑자기 엄청 올랐는데, 철봉 같은 정글집 매달려서 봉을 밟고 와서 높이 올라가기 이런 것도 운의 활동일까요? 그냥 운동신경이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 강철부대에 가야겠다 그러네. 그게 애들이 잘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별의별 짓을 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 뭐, 상관없어. 떨어지는 거. 모래밭에서 할 거 아니야? 떨어졌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봐.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냥 다친 것만 가지고, 그냥 괜찮니? 그러고 말아버려야지. 겁봐. 너 그거 하는 바람에 너 떨어졌어. 뭐 했어? 막 이러면은, 그거를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다시는 안 해. 근데 애들이, 보통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하다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다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보통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 또 그거를 계속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근육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많이 시키면은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뭐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걔네들 암산 그 학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요. 차라리 큐브를 시키고 주산을 보내요. 주산을 보내고, 바둑을 시켜요. 바둑이 더 포괄적인 거야. 주산이 더 포괄적인 거예요. 만약에 주산 암산 학원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 말 안 할지. 주산 암산 학원이요. 왜냐면은, 주산 암산 학원이는 머릿속에 이 주산 알이 형상화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그걸 머릿속으로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다? 이게 안 맞는 애들한테는 스트레스야. 근데 얘네들이 거기 원해서 갔겠어? 아니잖아. 부모가 원해서 갔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맞지도 않는데 거기서 억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과학사회 학습지로 미리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한다 그러면 2학년 중반부터 나가시면 돼요. 이거 봐봐. 주변에서 책 요구 안 한다고 뭐라 하네요. 다 그렇게 키운다면서. 그게 도대체 언제부턴데? 이제 2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 이제 2년 됐어. 그러니까 이 유행성 육아, 이게 MZ들, MZ들 인스타 막 이런 데서 누가,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쫓아하잖아.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하면 다 쫓아하잖아. 얼마나 그 무식한 짓이야. 진짜 무식한 거야. 그러다가 망하면은 단체로 망하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애들의 뇌질환들, 또 부작용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없었어. 근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다 튀어나왔어? 다 책류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걸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런 미친 짓거리는 할 거라고는 나 꿈에 생각을 못했어. 저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나마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론으로라도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금방 이거를 해결을 하는 거야. 내가 4년 전에 그나마 이거를 연구를 끝내가지고 다행이지, 연구를 못 끝내놨으면은 나도 지금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을걸? 어머니들 지금 운 좋은지 알아요. 내가 그나마 이거 연구를 다 끝내놔가지고.
4년 전에. 그래서 지금 딱 일어나는 현상이 책 때문에 일어난 건지 내가 바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당장 책부터 내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런 게, 책 육아를 했을 때 나오는 이 후유 증상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단체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는 딱 보니까 그게 나도 몰랐어. 36개월 전에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있을지. 미쳤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지. 예, 더하기 처음 배울 때도 손가락 쓰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도 손가락 쓰면 선생님한테 지랄하세요. 왜 애들을 손가락 쓰게 만드냐고. 손가락은 완전히 교구 수준도 못해. 완전히 바닥 수준이에요. 10짜리 넘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발가락까지 쓰려고? 어차피 책 육아하면 나중에 읽기 난독 걸리고요. 문어체로 표현하고 맨날 그 처박혀가지고 책이나 읽고 있고요. 애들 점심시간에 애들 다 나가노는데 혼자서 책 보고 있다가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뇌는 공식이에요. 공식. 책은 학교 가서 보는 거지 유아 시기에 보는 게 아니에요. 유아 시기에 책을 너무 다량으로 보잖아. 다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버려. 제가 손가락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안 쓰고 그걸 머릿속으로 다 했는데 유치원 또 잘못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또 손가락 쓰라고 하는 바람에 애들이 또 과거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손가락이 제일 쉬운 거거든. 애들한테는 제일 쉬운 방법을 해주면 안 돼. 원래 책 육아가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편한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는 게을러져. 그리고 책 육아 겁나 시키잖아. 애새끼들이 싸가지들이 없어. 영유 나온 애들은 더 싸가지들이 없고 학습시 나온 애들은 일단 AI에다가 생각 자체가 그냥 무개념이에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세 자리까지는 암산 가능한데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수상님? 원인이 책 육아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책 육아를 하면서 아이랑 대화가 줄어들어. 대체적으로 그래. 책 육아를 하잖아. 대화가 줄어들고 지금 책 육아를 해야 되는 그 기본 구성이 뭐냐면은 책하고 글씨에 관련된 교구 외에는 아무것도 노출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애들이 24개월까지 뭘 만지지를 못해. 블럭을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만지지를 못하게. 몬테소리 영업사원 그 미친년들이 그렇게 시키거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책을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냥 바보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 책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지. 만약에 이 아이가 블럭이든 이런 거에 가지면 책을 안 보겠지. 그러면 이 엄마들이 뭐라고 했어? 다음 단계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책을 안 읽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책을 계속 읽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불빛 나는 장난감 또 여러 가지 장난감들 블럭 이런 걸 놔두면 안 돼. 그리고 교구를 놔둬가지고 아이들 소근육까지 병신을 만들어놔야 돼. 이거를 누가 하는 거야? 몬테소리 영업사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쓰레기 같은 년들이. 근데 몬테소리가 아이들 소근육 활동이든 또 창의력을 올려주려고 만든 게 몬테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 몬테소리 영업사원들이 뭐라 그래?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몬테소리에서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들 창의성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몬테소리에서 애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들. 보통 엄마들이 그런 영어 사운드들 말을 듣고 애랑 그냥 책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애들 사회성 떨어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 애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면 되지 않냐? 아니야.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말하기랑 읽기랑 헷갈려하고 있어. 읽기도 말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말하기는 이런 교구나 교재가 없이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를 말하기라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엄마 저거 뭐야?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주고, 그러면 꼬리 물기로 또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거는 뭐야? 그러면 또 이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뭔데? 이런 식으로 꼬리 물기 대화를 하는 게 이게 말하기예요. 근데 엄마들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해?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네, 아니요, 싫어요. 이것도 대화라고 생각해. 이거는 대답이지 대화가 아니야. 대화는요, 라운드 3라운드 정도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이거를 말하기라고 해요. 이런 말하기가 돼야지만은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올라요. 보통 언어 능력이 오르는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말이 많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엄마가 아이가 말을 할 때 다 상대를 해줘. 엄마가 먼저 물어보고 아이가 물어보면 거기서 또 대화를 하고 아이가 또 대화를 하고 엄마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애들이 말이 많아. 이 말이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했을 때 스피킹이 잘 돼요.
지금 4학년인데 수학 좋아한다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연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수학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수학이 뭐예요? 어떠한 명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줄게. 수학의 진짜 뜻을 몰라서 그래. 수학하고 연산하고는 달라요. 자, 수학은 수, 양, 구조, 공간, 변화 등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개념.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원의 넓이가 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 파악을 하는 거야. 몇 더하기 몇 곱하기 몇 이거 계산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연산이에요.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 개념을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수학이야. 그러면은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주로 연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 수학이 아니에요. 그 암산도 수학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암산이야.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야. 원리를 이해. 근데 365 곱하기 462를 계산하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지 연산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먼저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조용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가서 ADHD 증상 오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변하나요? 주변에 아주 순둥했는데 거칠고 좀 폭력적이어서 반항적으로 변해서 원래 남아들이 학교 가면 이렇게 변하는 건가 생각하는데 걱정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고 틱 증상이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공부를 시키거나 억압을 하거나 규칙 교육을 강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가 스트레스가 받는데 보통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의 변형계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변형계가 우리가 보통 이제 딸피라 그러지. 마지막 데미지 1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학교 갔을 때 아니면 7살 말 요때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게 보통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절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전두엽 부분이 망가져.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성의 뇌인 좌뇌까지 망가진단 말이에요. 좌뇌도 망가져, 변형계도 망가져. 그러면 얘 행동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갑자기 ADHD가 걸리면은 얘네들이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폭력적으로 변해. 욕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게임이나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마저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은 이 돌발적으로 주변 애들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얘네들이 때리고 기억을 못해요. 안타깝지?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 그걸 또 알아.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재미를 느껴. 그리고 얘네들이 때리고 뭐해도 법적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재미로 발생되는데 ADHD 걸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강이에요. 본인보다 강한 사람들 얘기는 들어요. 근데 본인보다 약한 애들은 괴롭혀요. 그거를 재미로 느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애들이 후천성 ADHD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그럼 그 부모, 그 엄마도 똑같아. 개념이 없어. 무개념이야. 그 ADHD 걸린 애들이 막 때리는데도 그 엄마 와가지고 애들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가버려. 또라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 후천성으로 ADHD 걸린 애들의 부모들이 좀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자, 32개월 아이 밤에 누워 있어도 항상 1시간 30분 정도 후에 잠들어요. 잠들 때까지 불 끄고 아무 안 하고 누워만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1시간 30분 정도 후에 잠든다는 거는 그때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 졸리지도 않는데 계속 누워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차라리 에너지를 빼고 지쳤을 때 재우는 게 더 나아요. 이게 1시간 반은 너무 길어. 1시간 반 동안 뭘 하겠어. 그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 안 돼요. 얘네들은 1시간 반을 애들이 말똥말똥 눈이 떠져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에너지가 다 소비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나중에 불만으로 쌓여요. 스트레스로 쌓여버려. 그러니까는 담은 30분이라도 애랑 놀아주고 뛰어놀고 몸으로 놀아주고 지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치게 만든 다음에 재워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얘를 일찍 재워야 되겠다고 그냥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누워있잖아. 이게 뭐야.
엄마도 잠을 못 자잖아. 애가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애랑 시간을 더 보내. 아니면 좀 피곤하게 해야 되니까는 잠자기 전에 목욕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재우든지. 웬만하면은 애를 아빠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막판에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그러면은 좀 몸으로 좀 놀아주고 그리고 재우는 게 나아요. 자, 유명 학원에 질문 드린 거 있죠. 주사 남사는 어떠냐고요. 근데 거기서는 주사 남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못 풀고 술을 가지고 노는 능력은 안 좋으니 저희 쪽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어차피 학원이라는 게 남의 거를 까고 자기 거가 좋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의 잘난 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네께 쥐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남의 거를 부셔.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를 하는데 제 거는 하나도 없고 남의 것만 욕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뱃살 욕을 하고 뭐 새벽다리 욕을 하고 푸르미 아빠 욕을 하고 뭐 로운맘을 욕을 하고 욕만 한다고 하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는 없어. 이거는 나빠요, 이건 나빠요, 이건 나빠요만 했어. 그럼 내가 뭐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나만의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것이 안 좋은 정확한 이유와 또 그걸 위해서 후유증이 생긴 이런 아이들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또 애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나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학원은 그렇지가 않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을 까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를 까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 학원에서 플러스 뭐예요? 레테를 해. 레벨 테스트. 그래서 뭔가 멍청해 보이는 아이들은 안 뽑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서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단순 무지하고 멍청한 그런 심리들을 이용하는 거지. 경쟁 심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저 새끼들 또 저거 영업수단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무지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엄마들 있잖아.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거 보고 그 유행성을 쫓아가는 엄마들, 또 인플루언서들 보고 또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는 엄마들. 대체적으로 경계성 지능 엄마들이 거기에 환장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50% 이상이 넘으니까 학원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책만 보는 아이가 있대요. 담임 선생님이 책 넣으라 해도 책만 계속 본다고 3월부터 지금까지 책만 보는 했었는데, 이것도 ADHD가 아니라 그건 책 중독 현상이에요. 경계성 지능 책 중독 현상이에요. 얘는 문자 압박이 있어가지고 문자 강박이지. 그래서 얘는 책을 안 보면은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 강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책을 안 보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못 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책 읽었을 때 학교 오기 전에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못 보는 순간 자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자아가 책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얘는 자아가 없는 아이예요. 야, 그 정도 되는 대형 학원인데 경계성 지능도 보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학원 보니까는 그냥 막 대충 그냥 아무나 막 받는 학원이네. 남 까내려가지고 그냥 아무나 받으면서 그냥 돈 챙기는 학원이에요. 자아 뺏는 게 보통 이제 엄마가 책육아를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책육아가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자아를 뺏어요. 이게 자아가 18개월 넘어서 19개월부터 아이가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자아를 엄마가 뺏어버리는 거야. 책육아 등으로 뺏게 되면은 아이가 자아가 생기질 않아요. 그게 이제 엄마한테 뺏기면서 그게 이제 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하루 스케줄이 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렇게 해서 책으로 모든 일과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유도 마찬가지야. 자아를 뺏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아이의 언어를 뺏는 거야. 옛날에 언제 쓰던 거야? 일제강점기에 쓰던 거. 나라의 혼을 뺏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그 나라 언어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국어를 뺏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채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아를 뺏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자아 주도권은 영어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가 놔주지 않으면은 얘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얘가 영어를 너무 잘하고 한국어를 너무 못하고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자아마저 영어가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얘는 영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인생을 조지는 거야. 어차피 얘는 한국어를 못하잖아. 한국에 혼이 없어, 얘네들은. 근데 영어 실력이 또 뛰어난 것도 아니야, 얘네들이. 영어 실력조차도 한 5세, 6세 수준. 근데 그거마저 뺏기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야.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미디어에 뺏겨버리면 거기 이제 중독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미디어를 안 보면 난리가 나지. 지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야. 인스타, 유튜브, 당장 내일부터 끊으라고 하면 못 끊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미디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화는 받아야지. 전화 받는 거 외에 다른 거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미디어 중독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핸드폰으로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희용,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또 게임이나 이런 거를 일주일 동안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미디어 중독 아니에요. 어머니들도. 근데 오늘 당장이라도 인스타를 안 보거나 또 유튜브를 안 보거나 그랬을 때는 불안한 거야. 그럼 미디어 중독이에요. 어머님이 미디어 중독이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문제가 생겨요. 자, 사춘기의 변하는 정도는 어릴 때 육아 방식과 애착 등에 관련 있는가요?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에 보이는 행위, 이거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엄마가 어떻게 했냐가 초등학교 1학년에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3월 달에 보이는 아이의 얼굴, 행동, 이거는 다 100%, 거의 100% 엄마의 행동이에요. 보여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3월 달에 딱 입학한 애들 일주일도 아니야. 한 2, 3일만 딱 보잖아요. 애들 얼굴에 엄마 얼굴이 보여요.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다가 보여. 엄마가 인성 좋은 사람들은 애들이 항상 웃고 다녀. 항상 인사성 밝고, 그거 엄마 딱 보잖아. 생각한 대로야. 엄마들이 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인상이 좋아. 엄마들이 항상 웃고 있어. 근데 애가 무표정으로 하고 다니면서 어른들 봐도 인사 안 하잖아. 그 엄마 보면 똑같아. 엄마들 얘기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오지랖 넓게 막 애들 막 지적질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 보면은 그 엄마도 막 욕을 하면서 다녀. 흉을 많이 보지. 그 엄마들이. 그래요. 특히 딸내미들 보잖아. 그러면은 그 엄마 판박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주눅 들어 다니는 애들 있어. 누가 뭐라고 하면 주눅 팍 들어 다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그 엄마가 어때? 억압적인 거야. 강압적으로. 규칙 교육을 강요하고.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할 때도 그래요.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나 아이가 주로 혼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컸던, 그러니까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과잉보호예요. 대체적으로. 이 아이를 혼자 놔두기 싫으니까 과잉보호예요. 그래서 요전에 금쪽이에서 6세까지 이 모유 수유했던 엄마 있거든요. 그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과거에 친정 엄마가 일 다니느라고 혼자 있었어, 많이. 그러니까는 자기 애 마누라도 그런 거를 안 시키겠다 해가지고 했던 게 모유 수유를 6세까지 한 거야, 아이를.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중간에 3번인가 단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먹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통 여성분들의 육아가 어떠냐면은 내 친정 엄마랑 똑같거나 아니면은 완전 정반대야. 이게 기본 육아 방식에 플러스 알파가 뭐야? 주변에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참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보고 참조. 남들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그런 거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바쁘다, 돈 없다는 이유로 혼자 두는 거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애를 방치하는 거는 그건 학대예요. 학대. 돈이 없더라도 그렇게 없진 않거든? 요즘은 당근 치면은 잔뜩 있어요. 한 달에, 아이를 위해서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애들 놀 수 있는 블럭 같은 거 15만 원만 투자를 해도요, 잔뜩 가져와요. 그건 충분해요. 설마 애 키우는데 20만 원, 30만 원, 지원금도 있는데. 애 키우라고 나오는 지원금만 해도 애들 장난감을 잔뜩 사요. 새 거는 못 사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외벌이일 때. 아니면, 외벌이가 아니라, 싱글맘일 때. 싱글맘일 때는 좀 이해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싱글맘이 아닐 때는,
남편이 일을 하고 돈에 좀 쪼들려도 설마 애들한테 20만 원 쓸 돈이 없으려고. 그러면 애를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애 낳았던 거 다시 집어넣어야지. 애 하나 낳기 위해서 그 봐봐 10개월 동안 그 배 아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애 딱 낳자마자 방치해봐. 이건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인스타 초등남아 IQ 130 나왔다고 공부오빠 알려주던 얼마 전에 IT 갔다고 올렸네요. 아이피드 올리면서 같이 책 교구 팔더라고요. 이거 사기예요. 130짜리 애들이 틱이 올 리가 없죠? 사기예요. 요즘 학군지 있잖아요. 학군지 대치동 가가지고 그냥 공부 좁은 애들 가잖아요. 그거 다 130 줘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어우, 방 안 온도가 20도가 넘어버리네. 어우, 더워. 그게, 책육아 하다가 애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아는 거는 제 영상을 봤던 사람들만 알아요. 이게 원인을 몰라, 보통 사람들은. 아이가 이상 증상이 있고 애가 내성적이 되고 혼자 있고 또 싫어 안 돼 하지마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나마 제 거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야 원인을 알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아이들 있잖아. 그 책을 덜 읽어서 그렇다고 책을 덜 읽혀요. 걔가 더 미치는 거야. 아,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석. 자석 블럭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애들 소근육 망치는데 주범이에요. 자석하고 일반 교구 블럭, 나무 블럭 있죠? 그게 소근육 망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그냥 애들이 뭐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심심할 때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보통 그 레고 블록 좋아하는 애들은 자석 블록 안 해요. 유치하다고. 근데 자석 블록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 얘네들이 소근육이 대체적으로 약해요. 그게 점점 약해져요. 솔직히 소근육 쓸 일이 없잖아. 그냥 턱턱턱 하면 다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발달 지연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쓰는 게 자석 블럭이에요. 소근육 발달 지연이 있는 애들. 주로 책류가 했다든지 아니면 학습식 유치원 보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근육 발달 지연 있는 애들. 걔네들이 자석 블럭하고 나무 블럭밖에 못 써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도 말고 노출조차도 하지 마세요. 자석 블럭은 없던 거예요.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절대 꺼내지도 마세요. 이거 이제 막 레고 하던 애들이, 레고 시작했던 애들이 자석 블럭 보고 이게 재미 딱 갖는 순간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레고 안 해요. 근데 자석 블럭이 이걸 했을 때 확장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넘어가가지고 확장성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이 운해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운해 활동이에요. 봐요. 블럭을 만졌던 애들, 듀플로 만졌던 애들이 클래식 블럭 만들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더 작은 거에서 애들 막 6세형, 7세형, 8세형 그런 블럭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피아노 쳤던 애들 나중에 뭐예요? 미니어처는 이제 초등학교 때 미니어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이크로 블럭, 맞아, 마이크로 블럭. 마이크로 블럭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미니어처로 가는 거고 피아노 쳤던 애들이 나중에 뭐예요? 바이올린이나 뭐 드럼이나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막 그렸던 애들이 나중에 수치화나 유화나 또 데생이나 크로키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지? 클레이 했던 애들은 나중에 뭘로 가요? 피규어 이런 걸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메가를 퍼포먼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 이게 참 그런 게 유아식이 있잖아. 잠깐 쓸만은 해요. 근데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웃겨. 그리고 이게, 비싸고, 양도 별로 없고, 크기나 하지. 이게 저거랑 비슷한 거야. 듀플로랑 비슷해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추천 안 해요. 자,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 만나면 먼저 인사해줘도 멀뚱멀뚱 보다가 헤어지면 이모, 할머니, 이모 지나갔네? 이러고 등 학원길에 다른 반 형, 누나,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먼저 관찰하고 좀 편해지면 하이파이브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하고 그런데 처음에만 유독 그래요. 내성적인 아이일까요?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아이일까요? 인사예절은 내성적 이런 거랑 상관없고요. 인사예절은 따로예요. 근데 보통 내성적인 아이들은 인사를 계속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친했을 때 하는 거지. 마음을 완전 터놨을 때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하는데 그것도 내성적인 애들은 인사를 또 잘 안 해요. 관찰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느린 기질 아이들 요런 애들이 좀 관찰을 하는 거고 엄마가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인사를 해. 근데 성인들도 아예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않잖아. 근데 엄마가 알아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인사하기는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은 그때 인사를 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아는 사람이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요런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인사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많이 보여주면 돼요. 먼저 편의점을 가든 뭐 가게를 가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생뚱맞는 사람이지만 어차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우리가 보통 식당 들어갈 때 식당 주인이나 이모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잖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엄마가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당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먼저 인사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너도 인사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엄마가 자주 보여주면 돼요. 지능 1 올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쪽 지능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운해 쪽 지능 같은 경우는 올리긴 오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한번 오를 때 확 올라버리지. 이게 120하고 130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125하고 135도 천지 차이예요. 이게 점점 IQ가 올라갈 때마다 IQ 10 차이가 엄청나요. 자, 100하고 110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120하고 130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IQ 120짜리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한 중급까지 올라가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근데 IQ 130짜리 애들은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중급 수준까지 금방 가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벌써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100이나 110들은 뇌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육아를 당했나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130부터는요 뇌가 아예 다르게 태어나요. 걔네들은.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애가 130이 됐다 이건 다 사기예요. 130짜리 애들은요 공부를 가르쳐서 뭐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돼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돼요. 자, 첫째 딸 7세는 운해형, 둘째 딸 5살은 단해형으로 판단됩니다. 언니 따라 운해놀이 많이 하긴 하는데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데 앞으로 둘에게 뭐 해주면 좋을까요? 자, 7세 아이는 마지막은 7세잖아요. 마지막까지 운해 활동 쭉 하고 그 운해 활동 중에 초등학교 때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꼭 잡아주세요. 2가지 정도는 초등학교 때 이어서 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5세 딸 같은 경우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공부 쪽보다는 일단은 원래 지금 운해 발달 기간이니까 7, 8세까지는 운해 발달 기간이에요. 쭉 그냥 운해 활동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공부할 아이 같으면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기존에 했던 운해 활동을 쭉 이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운해형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해더라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쭉 가면 되고요.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뭐 몇몇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를 이기지 못하면은 어차피 도태되거든. 그러니까는 학교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명 다 목표를 뭐냐면은 학교를 갔을 때 방과 후 과정 끝나고 뭐 학원이면 학원 같은 데 다니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본인이 알아서 놀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주급선무로 2가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5세 정도의 우주과학에 관련된 거를 왜 안 알려주는 게 좋냐고요? 우주과학을 알려준다는 거는 공상력 떨어뜨려요. 유일하게 공상력이 올라가는 거는 유아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팩트를 딱 알려주는 순간 공상력이 없어져요. 공상력이 없어진다는 건 뭐야? 얘가 다른 상상을 못한다는 거야.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 팩트적인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팩트를 많이 알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추가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 이건데 이게적인 상식들 팩트적인 것들 알려주면은 상상력, 창의력, 공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유아시기 때 이게 최고로 많이 올라가고 상상력, 창의력, 상상력, 창의력, 공상력이 올라가야 사고력이 생겨. 근데 이런 팩트적인 책들이나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면은 애들이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애들이 멍청해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단순해요. 자기 의견만 얘기해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책을 너무 좋아하잖아? 말이 없어. 책은 겁나게 읽혔는데 애들이 말이 없어. 사춘기는 초등학교 양육 혹은 교육의 결과인가? 예, 맞아요. 그 얘기하다 아까 말았구나. 3점포로 빠졌구나. 자, 초등학교 1학년은 뭐라고요? 태어나서 6세 때까지 해놓은 게 7세에 슬금슬금 변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확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춘기는 뭐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 아빠는 쓸모없어요. 아빠는 애들한테 사고 안 치고 너무 강압적으로 안 하고 아이랑 이제 같이 호응하면서 잘 놀아주고 딱 그 정도만 하면 돼. 아빠는 쓸모가 없어요. 엄마가 중요해. 왜냐면은 아빠랑 만약에 트러블이 많잖아.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맨스 딱 시작할 때 아빠랑 살짝 거리두기를 해요. 그때. 그러면 아빠라는 존재가 이제 좀 거리두기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은 집에 누가 남았어? 엄마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엄마랑 사이가 나빠. 엄마는 나만 보면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나랑 대화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때 튕겨나가요. 그래서 내가 5학년 때까지 아이랑 운해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랑 교감을 쌓으라는 거야. 애착을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는 거고 아이랑 공부보다는 아이랑 같이 교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사춘기 시기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중2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6학년 때 아이가 이제 마지막 그 결정 시기, 뇌 결정 시기에, 엄마랑 사이가 나쁘잖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삐뚤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다가 중2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지인 친구가 경기선 진행인데,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필기하고 컴퓨터로 하는 일도 다 필기하고 그냥 외워야 할 것도 다 필기하는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필기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필기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주요 메모식으로 하는 거지. 주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적다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의 대화 내용까지 필기하는 정도면은 조금 안 좋네. 이거 좀 위험해요. 이거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도 강해요. 자, 학습 시 영어 방과 후 수업 끊으려고 하니 아이가 울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대신 숙제를 일부러 안 해가고 있어요. 혹시 아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인 거 알아야 돼요. 1995년 제가 중2 기간에 나와서 전교생 IQ 검사했는데 500명 중 낮은 친구들이 100 이하 나오고 가장 높은 친구들은 153, 156이었는데 이 테스트의 숫자 자체 신뢰도가 고를 떠나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500명 중 가장 높다면 높은 편을 생각해도 될까요? 그때는 테스트 자체가 그냥 막 한 거야. 그거는 IQ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건 IQ 테스트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게 무슨 테스트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한 애들도 있고, 하다가 재미없어가지고 막 다 찍은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테스트 아니에요. 뭐 1시간짜리 그냥 막 문제 푸는 건데 뭐. 7살이라고요?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가 집에서 영어 쓰려고 그러면 못 쓰게 하세요. 애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정하고 싶으면 하는데 집에서는 영어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 조건에 하세요. 집에서 얘가 영어를 쓰는 순간 한국어 버려요. 한국어 버리면 뭐예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 못해요. 학교 가서 얘가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되면은 한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의미 해석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영어 안 쓰는 조건으로 네가 정하고 싶으면은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근데 네가 집에 와서 영어를 하고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글로 된 거를 안 읽는다. 그러면은 그 방과 후 활동 못 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끊을 때는 확 끊어야 되는데 이미 해놔 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집에서만 못 쓰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학교 가면 기억 하나도 못 해요. 근데 본인이 지능이 낮다는 거를 인지해서 그렇게 해도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걸 다 메모하는 방법이야.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노력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지 머리를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필기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뇌를 안 쓰게 돼요. 아이와 애착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체능 같이 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편지 써주기, 스킨십, 사랑한다는 말, 대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스킨십이 최고예요. 스킨십이 최고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커더라도 엄마랑 같이 목욕하는 게 최고 좋아요. 목욕이.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살까지는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이랑 이제 고민 같은 거 같이 이제 털어놓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특히 3학년 정도 지나면은 엄마가 너무 억압적이면은 아이들이 자기 속마음이 이제 힘들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랑 어쩔 때는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좀 권위 있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친구처럼 지내셔도 안 되고요. 어쩔 때는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쇼핑도 다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엄마도 같이 좋아를 해줘야 돼. 이놈은 남자애들은 맨날 바퀴 달리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막. 원래 여성분들이 남편들이 뭐 자동차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근데 이놈 뭐 아들 낳았더니 그냥 맨날 자동차만 보고 있고 로봇만 보고 있고 얼마나 짜증나. 그렇게 짜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엄마가 하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엄마가 공부에 미쳐가지고 막 선행시키려고 하루 종일 공부 얘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거의 대부분 망가져요. 자, 이제 1시가 다가오네. 자,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요거 편집해가지고 또 내일 올라올 수 있게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얼른 주무시고, 요거 편집한 거 내일 바로 올라오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에. 내일 또 강의 몇 개 올릴 게 있어가지고,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다들 안녕히 주무셔요. 네, 또 내일, 올릴 수 있겠다. 네, 내일도 라이브 할게요, 저녁에. 자, 요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